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주도 동네업자입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외장재입니다. 외장재 참 중요하죠. 이 집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도 있고 이런 집의 비주얼적인 그런 느낌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외장재 선택하는데 되게 고심을 많이 하시죠. 한번 하면 사실 또 바꾸기가 힘들잖아요. 외장재, 샤시, 단열, 뭐 지붕재 이런 파트는 한번 할 때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죠. 그래서 오늘 외장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, 제가 주로 사용하는 외장재 세 가지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벽돌을 쌓고 있으니까 벽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, 세라믹 사이딩의 장단점, 스타코의 장단점, 그렇게 세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지금 벽돌이죠. 여기 보시면 빨간 벽돌, 약간 앤틱합니다. 좋은 말로 앤틱이지 뭐 그냥 옛날 집처럼 보이는 거죠. 복고풍입니다. 빨간 벽돌만 싸면 그러니까, 보시면 여기 이제 현관 쪽에는 검은 벽돌, 현관만 검은 벽돌을 쌓으려고 합니다. 뭐 이 벽돌의 최고 장점은 제가 봤을 때는 무게감인 것 같아요. 이 무게감, 외장재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태풍 이런 걱정 별로 안 합니다. 물론 누수에 이게 강하진 않아요. 누수에는 좀 벽돌도 취약합니다. 누수에 이제 취약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. 보시면은 벽돌을 쌀 때 가로로는 시멘트가 꼭꼭 채워져 있는데 세로로는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. 여기가 이제 매지가 들어가는데, 매지가 빗물을 다 막아주지 못하거든요. 이 안으로 이제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벽돌을 쌓기 전에 방수를 좀 잘 해줘야 되고, 그렇게 좀 꼼꼼하게 확인한 다음에 이제 외장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. 이 벽돌을 하나 보여드리면, 이렇게 벽돌을 쌓잖아요. 그럼 이제 찬바람이 여기를 통과하려 그러면, 아니면 뭐 습기 같은 게 통과하려 그러면 이 벽돌을 이제 많이 뚫고 지나가야 되는 거죠. 이 두께감 때문에 저는 좀 벽돌을 많이 좋아합니다. 그러고 이 외부 환경으로부터 골조를 좀 보호해주는 그런 점이 좀 장점이 아닌가. 벽돌의 단점으로는 이거 한번 해놓으면 이 샤시 같은 거 바꾸기가 굉장히 힘듭니다. 샤시를 교체하거나 뭔가 외벽에 손을 볼 수가 있잖아요. 벽돌은 이제 그게 좀 많이 힘들죠. 그래서 이 벽돌 같은 경우는 한번 하게 되면 뭔가 수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한번 할 때 잘해야 돼요. 색깔 선택 같은 경우도 고민을 좀 하고, 매지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이 벽돌과 벽돌 사이에 들어가는 매지 색깔,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빨간 벽돌인데 이 복고풍이죠. 그래가지고 이게 신축인데 여기다 회색 줄눈 같은 거 넣으면 뭐 짓자마자 한 지은 지 30년 돼 보이는 그런 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프겠어요. 그래서 이 매지 색깔도 잘해야 됩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세라믹 사이딩인데요. 요 현장에 마침 요 집 옆에 창고를 세라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제가 좀 보여드리면, 세라믹의 장점은 이제 오염이 되지 않는다, 반영구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걔네들 말이라서 저는 좀 믿진 않고, 일단 깔끔한 게 장점이죠. 이게 좀 일본 특유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그 일본 애들의 그 깔끔함, 그게 이제 자재에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이 세라믹을 쭉 써오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, 이 보시면 이 세라믹은 한 판으로 되어 있거든요. 여기서부터 껴 올라가는데 이 이음매 부분, 이 부분이 굉장히 눈에 자주 보이게 되는 거예요. 이게 한번 눈에 보이니까 이런 이음매 부분이 계속 보입니다. 그래서 세라믹이 깔끔은 하지만 그런 게 좀 마음에 이제 걸리는. 그리고 세라믹의 장점은 시공이 좀 빠릅니다. 이게 한 장의 사이즈가 3030, 그리고 높이가 400인가? 그 정도 되거든요. 그 1층을 붙이는데 높이로 7장만 붙이면 1층 높이까지 이제 시공이 되는 거죠. 시공이 빠릅니다. 이게 생각보다. 외장하는데 오래 안 걸려요. 그러고 뭐 이런 다른 외장에 비해서 한 번에 끝나는 거죠. 이제 벽돌 같은 경우는 벽돌을 쌓고 매질을 놓고 실리콘을 하고 그러고 발수제까지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, 세라믹은 붙이고 실리콘 쏘고 끝입니다.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, 저는 세라믹의 가장 취약한 점을 좀 단열성이라고 보고 있어요. 이게 좀 얇습니다. 세라믹 깨진 걸 좀 보여드릴게요. 이게 미리수가 이제 16mm 정도 되기 때문에 단열 성능이 좀 취약할 것 같아요. 일본 자재들의 특징이, 얘네들은 좀 단열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. 저기 세라믹 깨진 게 있으니까 제가 두께를 보여드릴게요. 이게 이제 16mm 되는 겁니다. 작업하고 버릴 건데, 여기 보게 되면 구멍이 이렇게 있어요. 요거에 이제 뭐 단열 성능이 있다 라고 말을 하는데, 그게 큰 단열이 되겠습니까? 그리고 이 이음매에는 요 실리콘이 있어 가지고
얘네들이 이걸 이제 잡아줍니다. 이거 우리나라에서 짝퉁도 만들었잖아요. 이 세라믹 짝퉁, 서모사이딩인가? 그 이제 세라믹 카피해가지고 철판에다가 안에 폼 집어넣고 그냥 조잡하게 만든 그런 외장재도 있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하얀 건물은 세라믹으로 된 창고고, 뒤에 이제 빨간 벽돌은 본동인데, 저는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. 워낙 제가 벽돌을 좀 좋아하니까. 이렇게 보시면 세라믹이 좀 없어 보이는데 이 집 전체를 세라믹으로 하면 또 나름대로 괜찮아 보입니다. 세라믹의 장점은 일본 특유의 깔끔함이고, 단점은 단열이 좀 취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외장재는 스타코인데, 스타코는 지금 보여드리긴 힘들고 상해동에 했던 집이 스타코고, 그리고 제가 요즘 들어서는 이 목조주택 짓는 분들한테는 스타코를 잘 추천을 안 드려요. 왜 그러냐면 그 목조주택은 벽과 외장재 사이에 공간이 필요하거든요. 외장재에서 뭔가 앞으로 방어를 해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그래서 외장재를 침투한 어떤 그런 흙이나 그런 빗물이 그 공간으로 타고 흘러내려야 되는데, 그걸 이제 레인 스크린이라고 하죠. 그 레인 스크린을 하게 되면 그 스타코 자국이 너무 보이게 돼서 그 외장의 그 깔끔한 느낌이 없어요. 이 집이 좀 깔끔하게 보여야지 건축주도 기분이 좋고 집을 짓는 우리도 기분이 좋은데, 하고 나면 약간 꿀렁꿀렁해 보이고 우글우글해 보이는. 근데 또 레인 스크린을 안 하자니 그건 이제 결함인 거죠. 그래서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 기밀자재 뭐 타이백에서 나오는 드레인랩이라는 레인 스크린도 있는데, 제가 한번 뜯어봤거든요. 근데 기능을 제대로 못합니다. 대신 또 스타코의 최고 장점은 그런 거죠. 외단열 하기가 쉽다는 거. 그 보드에다가 이제 메쉬를 감아서 하잖아요. 그래서 이왕이면 스타코를 하게 되면 그 외단열 보드를 붙일 때 좀 단열 성능이 좋은 뭐 2종 1호? 그 정도 되는 단열재를 붙여주면 외단열 효과도 좋은 거죠. 집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. 뭐 패시브도 있고 고효율적인 주택들이 있는데, 그런 주택에 좀 더 근접할 수 있는 게 외단열 공법을 쓰는 거죠. 그런 고단열 주택에 필수적인 외단열을 할 수가 있다. 그런 게 하나의 장점인 것 같아요. 이런 벽돌집을 만약에 패시브로 하게 된다고 하면, 이 외부 하우스랩에 지금 저는 벽돌을 쌌는데 저게 이제 단열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. 그런 다음에 벽돌을 쌓아야 되니까 벽이 더 두꺼워져야 되는 거죠. 그렇게 봤을 때 스타코는 외부 마감을 하면서 외단열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비주얼은 좀 안 좋습니다. 오늘 제가 이 세 가지 외장재,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고려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. 그 세 가지 외장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,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